안녕하십니까. 이지피지 행동 분석입니다. 돈 내고 받는 치료, 누가 이거는 좋다, 이거는 아니다 라고 모두 다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좋은 치료를 찾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잘한다 카더라 하는 치료를 찾는 것도 좋지만요. 우선 이건 아니다 하는 치료부터 걸러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치료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가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험한 치료가 아니다라는 전제 하에 받고 있는 치료 중에서 이건 좀 그만두는 것이 더 낫다. 다른 치료사를 찾아가라 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4가지의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젤리라고 말하면 젤리를 주는 것을 연습했어요. 이제는 젤리라고 말하면서 젤리 요청을 아주 잘하게 됐어요. 다른 단어들도 몇 가지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내용을 가르치면 될지 고민이 됩니다. 책으로만 알던, 어깨 너머로만 봤던, 말로만 들었던 멘드. 이제는 나도 제대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멘드의 정석. 온라인 강의로 만나요. 안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치료에서 엄마가, 부모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부모님이 치료에 중재에 함께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실행할 때 좋은 성과를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치료사도 이걸 모르진 않을 거예요. 단순히 연구 결과뿐만이 아니라 치료적인 접근, 중재는 아이들의 일상, 일과에 통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치료를 하는 선생님께서 치료에 방해가 돼요. 엄마가 없을 때 아이가 더 잘합니다. 치료는 공개할 수 없어요. 부모 교육 과정이 따로 있으니까 치료에는 엄마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등등등등의 사유로 치료 장면을 전혀 볼 수 없게 한다면 이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물론 치료 초기에 아이와의 라포 형성이나 적응하는 과정,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치료사만 아이를 좀 만나기를 요청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이상의 긴 기간으로 엄마를 배제하거나 어떤 식으로도 치료 모습을 공개하지 않는다? 간접적으로라도 엄마가 치료에 관여되는 것을 막는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치료사가 아이의 변화를 어떤 식으로든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있고 어떻게 수행을 했고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기록을 선생님이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치료실에 따라, 기관에 따라 선생님마다도 기록의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IEP일 수도 있고, 치료 후에 일지처럼 서술의 형태로 기록을 하실 수도 있고, ABA 치료에서처럼 한번 무언가를 연습할 때마다 전부 기록을 할 수도 있죠. 똑같은 목표로 몇 달째, 반년이 지나도록 같은 것만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얼 진짜로 배웠고 아이가 성장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 반드시 기록이 필요합니다. 기관에 따라서 이런 기록을 부모님께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드리는 곳도 있으니까요.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기록하는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거를 기록을 하지 않을 때 치료가 더 원활하다. 혹은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를 아이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는다. 등등 어떤 이유가 돼서든지 기록을 남기지 않는 치료는 받지 않아야 합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세 번째, 아이가 배우지 못하는 것을 아이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자세라면 그만두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실패를 거쳐서 우리는 성공을 하게 되죠. 여기서 아이의 실패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는요, 목표로 하는 거를 배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아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이가 집중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아이가 의지가 없다. 다 잘하는데 이 아이만 유독 못 배우는 거다. 아이 탓을 하는 거를 말합니다. 잘 배우지 못하는 거는요, 절대 아이 탓이 아닙니다. 치료는 아이가 배울 수 있도록, 아이가 해낼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고 변화를 시도하고 노력을 하는 과정입니다. 진전이 없는 이 상황을 아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절대 올바른 치료사의 자세가 아니고 올바른 치료의 방법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가르쳐서 이제 할 수 있어요. 저랑은 되게 잘해요. 라고 선생님이 하셨는데 아이가 그걸 하는 걸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나는 본 적이 없다의 경우입니다. 이 선생님이 너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선생님하고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아이가 그걸 배워서 내가 필요할 때 자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상에서 어디서든지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 행동이, 그 기술이, 그 능력이 아이 거가 되어야 해요. 이게 진짜 아이의 능력이 되었다면 어디서도 아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선생님하고만 한다고 하는 거, 그 선생님하고만 배웠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행동이 아이의 것이 아니라 선생님 것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한 선생님하고만 되는 무언가를 계속 배워나간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치료실을 나가면 그 선생님이 없으면 전혀 못하는데, 엄마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아이의 행동은 아이가 배웠다, 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제가 선생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치료사 선생님하고만 치료실에서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인팅을 하면서 젤리라고 말하는 것을 배웠는데 치료실에서만 선생님한테 이 말을 하고 평소에 엄마한테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럴 수도 있죠. 특히 학습의 초기에 이제 갓 배우고 연습을 해나가는 과정이라면, 그리고 아이에게 이 행동이 아직은 쉽지가 않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어려운 것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치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여전히 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선생님하고만 한다라는 그런 기술만 늘어간다면 이것은 의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 4가지의 경우가 있죠. 이게 내 얘기인가? 우리 아이가 만나고 있는 치료사, 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른 치료사, 선생님, 다른 기관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